안녕하세요. 오늘은 필라이트 자서전 10번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요즘엔 좀 저도 개인적으로 바빠서 드문드문 나누고 있지만 벌써 10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제 편하게 한번 조금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내용은 필라이트가 정말로 자신이 신발 파는 거를 이제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이제 판매를 하는데도 파는 족족 다 팔렸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다시금 좀 기억해 볼 일은 이제 필라이트가 회상을 하건대 이제 자신이 전에는 백과사전을 팔 때는 한 권도 못 팔았는데 신발은 파는 족족 다 팔렸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기도 했고 확신이 있었다. 자기는 믿음이 있었다. 그래서 이 신발 사업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었고 이것이 이제 전달된 것 같다라는 식의 이제 메시지를 이제 책에 남기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드디어 이제 어려움이 이제 생겨났죠. 그 미국의 동부 지역에 있는 사람이, 참고로 필라이트는 서부입니다. 서부. 동부 지역에 이제 그 말보로 광고까지 찍은 경력이 있는 좀 영향력 있는 알려진 사람이 이 일본 회사와의 이제 신발 판매 독점권은 내가 갖고 있다. 미국 전역은 내가 신발을 다 받아다 팔 거다. 라고 이제 경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필라이트는 굉장히 이제 당황을 하게 됐고, 이때 이제 막 사귀게 된 여자친구도 생겼는데, 신경이 굉장히 날카로워지면서 이제 헤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일본에 편지까지 보냈는데 답신이 안 오더라. 이제 이런, 이제 고통스러운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침울해졌을 때 역시 어머니께서 특히 많이 힘이 되주셨고, 이제 일본에 가봐라 라는 걸 부모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필라이트가 드디어 이제 그 일본에 가게 됩니다. 어떻게든 이제 독점 판매권, 운동화 독점 판매권을 얻기 위해서 직접 이제 가는 겁니다. 가는 도중에 이제 일본 사람들과 사업을 하는 방법, 비즈니스 하는 방법이라는 책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읽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심정적으로는 계속 너무 긴장이 됐고서 막 떨리고 괴로웠다라고 그래요. 이제 이게 왠지 사업이 잘 안 될까봐, 이제 그 독점권을 얻지 못할까봐. 왜냐하면 그 동부 지역에 있는 사람이 자기보다 좀 어쨌든 알려진 사람이니까, 영향력이 좀 더 있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 사람에게 이제 판매를 맡길 것 같아서 굉장히 이제 두려워하는 중에서도 떨면 안 돼. 내가 감정적으로 흥분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돼. 이성적으로 행동해야 돼. 이걸 계속 되새겼다고 합니다. 또한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좀 교훈이 될 만한 경험이 있는데, 이 필라이트가 이제 대학생 때 이제 육상 선수라고 했잖아요. 800m 육상 선수였는데, 이제 그 올림픽 선수들과도 이제 달리게 됐던 경험이 있었다라고 그래요. 근데 자기가 선수긴 했지만 도저히 올림픽 선수들하고는 이제 급이 좀 다른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릴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자신의 경험에 의하면 어떤 경쟁을 마주하게 됐을 때, 지금 이제 그 동부 지역 사람과도 경쟁을 하게 됐잖아요. 경쟁을 하게 되었을 때 망각하는 게 이제 그나마 이제 가장 성공, 그리고 일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마음가짐이라고 이제 필라이트는 이제 자기 경험을 근거로 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보다 훨씬 대단하니까 올림픽 나갈 선수면 오죽하겠습니까? 세계 최고 수준인데. 근데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말고 그냥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분이 어떻든 간에 해야 될 것만 하겠다라는 기분으로 해야 일이 진행될 수가 있는 것이고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다라는 내용을 여기서 담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동의가 돼요. 그러니까 꼭 반드시 내가 도저히 피해갈 수 없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걸 꼭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나 이제 주변 경쟁자들과는 이제 생각을 아예 많은 거,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 일에만 집중을 할 때 에너지 소모가 많이 적어지면서 실제로 일이 더 잘 진행되는 그런 것들을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많이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필라이트가 그래서 일본에 이제 도착을 해서 고베 호텔에 묵게 됐는데, 이때 이제 일본이 1964년에 이제 올림픽을 막 치르려고 하는 그런 시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호텔이 특별히 지정된 지역이라서 굉장히 이제 좀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런 호텔이었대요. 여기서 필라이트가 마음을 가다듬고 이제 흥분하지 말자라는 생각에 이제 그 오니치카 타이거 일본 회사에 이제 전화를 걸었는데, 여기서 또 이제 어려운 일이 발생을 합니다. 회사 중역이 전화를 받았는데
전에 이제 이 필라이트와 이제 계약을 하기로 진행하기로 한 그 일을 처리해준 그 인사과 직원이 이제 없었던 겁니다. 사람이 바뀐 겁니다. 이제 좀 더 난감하죠. 전에 자신의 일을, 어쨌든 이 신발을 받아서 파는 거를 진행할 수 있게끔 이제 도와준 그 직원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바뀌어서 이제 모리모토라는 사람이었는데, 나이 또래는 자기랑 비슷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비서를 통해서 만날 생각도 없다라는 또 연락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참 갑갑한 상황이죠. 근데 그러면서 이 일본 회사의 이 비서가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근데 당신이 묵고 있는 그 호텔에 내일 이 모리모토라는 사람이 이제 자신의 이제 비서 이제 직장 상사죠. 점심을 먹으러 가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때 만나시겠습니까? 라는 이제 말을 듣게 됩니다. 이게 뭐 일본 특유의 뭐 돌려서 이렇게 표현하는 뭐 협상 진행 방식인 건지 아니면 진짜 갈 일이 있어서 가는 건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당연히 이제 필라이트는 만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결국 이제 점심에 만났는데, 필라이트가 이제 말을 하기를, 이제 자신이 막상 그 전날도 그랬고, 잠도 제대로 못 잘 정도로 엄청 긴장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어떤 걸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필라이트는 이미 이제 자신은 이 신발 사업이 아니면 이제 다른 걸로 행복해질 수 없다라는 걸 분명하게 확신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것만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명확한 확신이 주어졌던 것 같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험이죠. 이러지 않고서 이렇게 긴장할 이유가 없죠. 뭐 이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 생각하면 그러면 포기하고 딴 일 하자 뭐 하고 이렇게 했겠죠. 어쨌든 잠도 못 자면서 점심에 만나가지고 막상 대화를 하는데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이제 이런저런 얘기 막 쏟아내게 됐다라고 합니다. 자기가 뭐 이제 계획에도 없었던 얘기까지 막 쏟아내게 됐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너무 소중한 사업이니까 이제 포기를 못하겠어서 그렇게 말이 나간 거겠죠. 그러면서 그 자신과 이제 동업하게 된 이제 그 바우먼 코치까지 이야기를 했대요. 일본에서 이 바우먼 코치가 당시에 제법 알려진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 유명한 전설적인 코치였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동업하게 된 코치 이름까지 운운하면서, 자, 어떡하겠습니까? 제게 이제 그 독점 판매권을 주겠습니까? 라고 이제 물었더니 이 모리모토라는 사람이 아주 짧게 내일 한번 뵙도록 하죠. 내일 회사로 찾아와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냥 가버리더랍니다. 이것도 또 이제 필라이트 입장에서 애간장이 타는 겁니다. 뭐 이게 이제 이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일본이 이제 굉장히 질질 끄는 식으로 사업을 운영한다. 뭐 이제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것이죠. 근데 이제 조금 있다가 나오지만 질질 끄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서 생각을 괜히 많이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미 그러니까 회사에서 필라이트를 아예 생각을 안 한 게 아니고 둘 중에 누구를 결정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 회사는 회사대로. 그러다가 이제 이 호텔에서 이렇게 묵고 있는데 전화가 오기를 이제 회장님께서 직접 만나 주시겠다라는 통보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필라이트는 이 모리모토라는 사람이 떠나면서 그냥 뭐 내일 뵙도록 합시다. 회사에서 뵙죠 하고서 갔을 때 이제 다 그냥 이제 뭐랄까 이미 이 사람이 같이 사업할 생각이 없구나라고 하고서 이제 거의 포기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회장이 이제 만나자라고 했다라고 하길래 다시금 이제 놀라면서 이제 그 다음날에 이제 회장님을 만나러 찾아가게 되고, 그래서 그 회장실에 갔더니 이제 다른 임원들도 당연히 같이 있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특이했던 점이 그 처음에 찾아갈 땐 최상석에 앉혔잖아요. 근데 이제 그럼 가운데 그냥 자리에 앉히더랍니다. 이제 조금 이 회사가 좀 고자세를 이제 보여주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제 필라이트에게 이제 경쟁자도 생겼으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상황에서도 필라이트가 뭐 자기는 사업을 해야 된다는 또 이유를 또 흥분해서 막 또 쏟아냈대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이제 흥분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갑자기 조용해지더니 회장님께서 이제 나타나더랍니다. 가장 상석에 앉아서 이제 뭐 필라이트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한참 동안 엄청난 열변을 막 쏟아내더랍니다. 뭐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 열변을 막 쏟아내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통역을 통해서 이제 듣게 된 말은 당신의 눈빛이 내 젊었을 때 시절과 비슷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회장이 직접 이렇게 얘기를 했다랍니다. 미국 서부 지역의 13개 주에 이제 운동화에 한해서는 당신을 통해서 팔겠습니다. 근데 확실하게 보답을 하겠습니다. 내가 직접 그렇게 처리가 되게끔 만들겠습니다. 그 동부에 있는 그 사람에게도
미국 서부 지역의 13개 주는 운동화만큼은 당신에게 이제 팔게끔 그렇게 처리가 되게끔 제가 그 동부에 있는 사람에게도 직접 제가 전화를 걸겠습니다. 회장이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필라이트는 또 한 번 이렇게 기적적인 일을 경험을 하면서 너무너무 신나서 이제 그 회사를 떠나서 이제 좀 관광을 하다가 이제 가려고 하는 이제 계획을 가지게 됩니다. 자, 다음 이야기가 이제 또 흥미로워요. 다음 이야기에서 이제 후지산을 이제 오르게 되는데 여기서 필라이트가 이제 또 매우 사랑하는 그 여인을 만나게 되는 에피소드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뭐 역시 배울 점도 있고 좀 이제 마음에 와닿는, 그리고 또 듣는 사람에게는 대부분의 어떤 그 첫사랑의 기억이 떠오르게 되는 뭐 그런 스토리이기도 해요. 뭐 오늘 나누는 이 필라이트 이야기는 말 그대로 가볍게 즐겁게 나눌 수 있는 좀 그런 소재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필라이트가 마침내는 회사에 직접 찾아가서 의외로 자신은 횡설수라고 당황했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 모니치카 타이거 회사의 회장에게 직접 인정을 받아서 미국 서부 지역 13개 주의 이제 독점 판매권을 따게 되었다. 뭐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